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KF21 얘기하면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파원님하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뭐 시민권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비안토 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나 진짜 난 그 양반 진짜 어디 물이라도 한번 뿌리고 싶은데. 인도네시아가 결국 개발비를 완납했습니다. 특파원님께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하셨는데 원래 이게 1조 6천억이었던 게 6천억으로 확 줄어든 거잖아요. 여전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한테 손해다. 이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특파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인도네시아, 한국의 이해도가 일치한 부분이 있다. 이해도가 일치했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KF21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잘 해야 되고 한국과 협력을 해야지 인도네시아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랑 친하고 네, 네. 그런 분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다만 이제 한국을 우습게보고 네. 뒤통수 치려고 하고 네. KF21 파토 내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랑 친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네. 그런 분들한테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척점에 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발비 완납 기사도 제가 단독으로 냈는데 6천원으로 줄은 게 한국한테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한 게 다 각자의 이슈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1조 6천억을 못 낸 거 첫 번째 돈이 없는 것도 있고 네. 돈을 내는 것도 있고 반대파대의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익스포트 라이센스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 우리가 KF21 개발할 때 4대 핵심 기술 논쟁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근데 뭐 A사 레이더 등등등등 예. 있었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5개 기술을 FX 3차 사업, F35 도입 사업에서 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으려고 했을 때 네. 21개는 허락을 받았고 네. 4개는 수출 승인을 못 받아서 네,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이 KF2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네시아한테 대체 몇 개의 기술을 주고 얼마나 줘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드린 돈만큼 많이 못 줄 것이다. 이런 의심이 있었고 한국 측 입장에서는 가르쳐 줘도 잘 모를 거야. 그리고 네, 네. 잘 모를 것 같은 걸 인도네시아가 아니까 가격을 깎으려고 했을 것 같아. 이게 초반부터 있었어요. 어떤 게 좀 줄다리기가 있긴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진 것은 일단 1조 6천억 원에서 6천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 1조 원의 대부분은 라이센스 생산에 대한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4대 핵심 기술을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이전하는 대가로 1조 6천억을 주기로 했다. 네. 이거 완전히 그건 그건 아니죠. 예. 네, 대부분의 내용은 KF21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때 생산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산 설계 라인 기술 말고, 깔고 뭐 예. 등등등등. 그거랑 전투기가 무엇이고 전투기 만들려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기술에서 생산 라인 까는 기술을 좀 삭제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을 줄 우려가 줄어들고 네. 그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기술만 받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 만큼 받는다. 이런 걸로 해서 합의점을 찾은 부분이 있어요.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합의의 중요점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을 먼저 주고 네. 기술을 받은 대가를 1조 6천억을 한국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게 네. 전혀 아닙니다. 네.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에 주는 기술의 대부분은 생산 기술이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생산을 언제부터 했어요? KF21. 그러니까 1억이 나온 거는 이제 2022년이었고. 시제기 말고 양산 기술. 양산기는 작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양산을 하면서 네. 생기는 이제 제작 기술과 공차, 그 다음에 도구 제작 네네. 정비 기술을 네네. 이제 생산을 하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기술이 준 게 아닙니다. 준 만큼 받고 깎은 만큼만 삭감해서 받는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이해가 일치된 게 두 가지 있었고 인도네시아가 KF21 국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개발 비용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파원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쉽지 일반인들은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KF21에 인도네시아가 나가면 마치 수출이 잘 되거나 우리가 돈을 얻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사람들의 의도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랑 같이 안 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때 속은 편하긴 하겠는데 KF21을 만들 때 그 사업이 승인받은 필수적인 조건이 그 조건이 외국 협력사였잖아요. 외국 협력사가 지분 투자를 해야 된다. 요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결정한 것은 어디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쪽이라는데 거기죠? 네, 거기. 예. 다만 그때 당시에는 공동 개발이 꼭 필요해야 되는 데에서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보험의 성격이 필요했고 한국이 진짜 혼자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KF21이 체계 개발이 승인됐던 2014년 당시에 하이닉스 주가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솔직히 네, 그때 네, 당시에는. 네,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같이 하게 된 것에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큰 그 가산점을 부여받고 혼자 할 수 없다. 지금 와서는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완납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KF21 시제기 한 대 주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복좌기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러고 또 이거 넘어간다고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제기를 왜 주냐? 쉽게 말하면 시제기의 가치 지금 현재 3,500억 정도로 네, 네. 책정을 하고 6천억 원의 공동 그 개발 분담금 중 2,500억 원 기술로 자료로 주고 네. 3,500원 현물 KF21 시제기를 준다 이렇게 네. 결정된 상황인데 시제기를 안 주면 기술 자료를 3,500억 원씩 더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요걸 생각했을 때 물론 시제기도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네. 다만 그 가치는 한국이 도와줘야만 생각하는 그렇죠. 가치입니다. 네, 네. 그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 카피 전투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F-14랑 뭐 미그 29, 수호 27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중국의 J-35 전투기나 F-35 유사점을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걸 공짜로 뭐 한 대 통째로 준다고 해도 네. 그 복제를 하는 원본이 없으면 그 맥락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발이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개발진들의 협력과 그 맥락이 없이는 그 기술적인 시제기를 준다고 해가지고 걔들이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시제기를 줌으로써 우리가 기술 자료를 줄일 수 있는 거 하나랑 향후에 또 인도네시아랑 한국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 시제기 일단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2,500억 원치의 기술 자료를 이제 받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기술 자료,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왜냐? 시제기를 일단 받았잖아요. 네. 그걸 잘 활용하고 연구하려면 추가적인 연구와 기술 이전이 한국으로부터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줄어들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KF-22도 사고 기술 이전도 더 받고 싶은 그런 유인책이 되는 거죠. 아,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인도네시아 간첩이 많아서 북한에 넘어가니 일본에 넘어가니 하는데 일단 북한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북한과 뭔가 기술 이전, 군사협력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는 모 언론의 기사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다가 네, 네. 사실과 다르고 네. 그 인터뷰를 한 사람도 정부 책임자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네. 외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군사기술이라든가 기술협력 관련 인사도 없었고 그 관련된 MOU도 맺지 않았다. 기술 MOU라는 거를 군사기술 이런 걸로 했는데 군사기술을 북한으로부터 이전받겠다고 한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있긴 있었어요. 네. 공무원이 아닌데 아, 네. 자기가 무슨 북한 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뭐 이런 것들 기술을 인도네시아 받아야 된다는 거를 네.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아. 그 사람이 말한 것만 100% 믿었는데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한테 KF-21 기술이 넘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네, 네. 인도네시아가 일본이랑 친하다. 네, 네, 네.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여러 장비를 이전해 주거나 네. 아니면 잠수함, 중고 잠수함 같은 걸 수출을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 이전이 될 거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군사 동맹이라도 군사 기술 넘겨주는 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팔면 그냥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취소를 하지 그걸 몇 배로 넘겨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 인도네시아가 제3국에 우리 KF-21을 기밀을 아무도 원래 이전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교적인 부담과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 부담을 어느 정도 될지 계산해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담금을 완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분담금 완납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KF-21을 수출해야 되고 그 첫 수출 대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뭐 16대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가을쯤에 계약되는 게 아마 목표가 아닐 것인가.
여러 소식통이나 취재를 해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요것은 이미 몇 번씩 이전돼 왔습니다. 아, 네. 사실 2025년에도 계약을 할 기회가 있었고 네네네. 2026년 인도네시아 한국 정상회담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좀 기대가 많았었잖아요. 네, 저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그 정치계 쪽에서 반응은 사실 KF21에 대한 도입 의지는 확고하게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예산인데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너무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예,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가 네. 환율이 많이 안 좋고 또 하나 이제 그 수비안토 대통령이 그 무상급식 그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너무 여론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썼다 이런 여론이 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젊은 학생들이 인구의 대부분이라서 네. 무상급식을 하자니까 몇 조 원짜리 사업에다가 군대도 동원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다른 SOC 산업들이 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정도가 아니죠. 글로 다 돈이 들어갈 판인데.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인도네시아 그 재정 관련 관청한테 올해 KF21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협의 요청을 한 상태고 네네. 승인이 아직 안 났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예요.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그냥 돈이 없었을 때도 무기를 안 샀냐? 샀죠. 네네네. 그래서 금융과 수출 지원 프로그램 이런 협상 그다음에 도입 금액 이런 협상이 갈 건데 빚으로 예, 사는 예. 거. 그리고 한국 빚으로 살 가능성이 네.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습니다. 또 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에서 또 이렇게 대출해줘서.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출입 은행 입장에서 방산 거래는 다른 거래보다 훨씬 더 돈이 덜 떼어 먹혀요. 아 그렇죠. 물론 뭐 정부 대 정부가 아니니까. 그것도 정부 대 정부 간 거래. 요것도 사실이고 방산 거래에서 돈을 떼먹히면 어떻게 되냐? 그 무기는 고철덩이가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 넘겨주고 팔았다 해가지고 예. 끝나는 전투기 같은 예, 거 계속해서 이제 MRO도 있어야 되고 뭐죠 업데이트도 있어야 되고 계속 다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미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수출입은행이나 아니면 국내 금융기관이 인도네시아 수출 관련해 가지고 금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 요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생산을 아예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관련 기술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럼 인도네시아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보입니다. 오보예요? 네. 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16대를 직도입하는 건 맞는데 네. 오해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인도네시아가 KF21 16대만 구매하고 그 사업을 종결시킨다. 요거 오해이고 아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현지 생산을 포기했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아 그래요? 16대씩 3번에 나눠가지고 KF21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48대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구매 수량을 줄인 것도 아니고 네. 나눠서 구매하는데 네. 처음 16대는 지금 KF21 구매 협상이 지연되고 기술 이전 금액 같은 거 지연됐으니까 시기적으로 KF21에 대한 현지 생산은 못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PTDI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카이 같은 데인데 네네네. 국영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공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물을 세워놓긴 했는데 가공거 안에 같은 거. 비어놨어요. 아, 예, 예. 거기에다가 KF22 조립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빠르게 도입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직도입을 하되 그 빈 공장 부지에서는 KF21의 그 절충 교육으로 KF21의 일부 부품을 네. 인도네시아 생산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부지도 있고 계획이 세워놨기 때문에 16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2차, 3차, 16대, 16대는 면허 생산 혹은 공동개발 기술협력 생산을 해가지고 추가로 돈을 더 주고 그래야 할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차, 3차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현지 생산 포기하고 인도네시아가 16대 도입하고 땡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협상에 대해서 하나는 듣고 이제 자세하게 풀 버전을 안 듣고 좀 선정적으로 보도하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특히 적어도 이 KF21에 관해서는 김인석 특파원님이 나오시는 샤레 군사연구소가 가장 정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장밋빛을 좀 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UAE가 새로운 스폰서로 들어온다. 필리핀은 이미 20대를 우리한테 타진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까지 지금 참전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정리했을 때 지금 현재 거래가 제일 빨리 되고 실제적으로 금액 협상을 하고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가 맞고요. 네네.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태국 뭐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액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 중이다. 합의는 아직 안 됐다. 네, 정도로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필리핀은 보신 대로 이제 20대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MRF라는 사업이 있고 F-16과 그리펜 그리고 KF-21이 경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필리핀이 요새 중국 견제를 해야 되니까 네. 요 전투기가 필요하다 하는데 대형 방산 사업 예산을 진행해 본 경험이 아, 부족합니다. 경험이 없구나. 요것도 우리나라도 FX 사업 이렇게 하기 전에 KFP 사업 있고 방산비리 있었잖아요. 네. 몇 조짜리 무기를 살 때 이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 동남아시아에서 부정부패로 치면 필리핀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제한다고 해도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 인도네시아보다 늦은 편이에요. 다만 필리핀 역시도 KF-21을 가지고 싶다. 왜냐? F-16이 제일 싸지만 미국이 트럼프가 뭐 갑자기 필리핀이랑 친해져야 된다 해서 F-16을 빠르게 인도를 하면 뭐 필리핀은 사실 F-16만 사겠는데 어차피 라인 하나라면서요. 네, 그리고 주문이 7년 이상 밀려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만도 지금 5년, 7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고객들은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걸 생각했을 때 F-16이 전력화가 너무 느려요. 그리펜은 전력화가 빠르게 될 수 있으나 얘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리펜은 그 엔진이 F414 엔진 하나 네네네. 그리고 KF-21 엔진 두 개. 두 개죠. 하지만 가격은 비슷하다. 네. BMW 모닝이 네. 소형차인데 가격은 소나타보다 비싸잖아요. 똑같은 그 미니 뭐, 말씀이시죠. 예. 아반떼 애니 풀 옵션 하니까 그랜저하고 비슷하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엔진이 하나짜리 비행기랑 같은 엔진 두 개 한 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KF-21이 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필리핀도 사실 경쟁 입찰 단계가 네네. 필요한데 네. 인도네시아는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약 조건에 협상하는 그렇죠, 거고 필리핀은 이제 제안서 제출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적 절차가 더 길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오히려 필리핀이 더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지갑이 두둑한 형님은 역시 UAE 형님들인데. UAE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엠바고 아, 햄버거.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엠바고에 저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또 잡혀가겠는데 잡혀가면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식은 넣어준다고 네. 이제. 협의를 한 게 단순히 도입 협의가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같이 세계 방위사업 시장에 조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점쳐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KF-21을 직도입할까?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걸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동 개발 형식이 되나요? 제 엠바고 결의가 아니라 그냥 예측입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뭔가 KF-21을 발전시킨 거를 아랍에미레이트가 만들고 공동으로 IP를 소유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비슷한 사례, 지적재산권을 같이? 비슷한 사례가 뭐였냐면 F-16 블록 60이 있습니다. 네네. 요게 아랍에미레이트 버전 F-16인데 다들 뭐 매니아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CFT라 해가지고 컴포넌트 탱크 충격적이었어요. 그 형상이. 등짝에 이렇게 달고 레이더도 A사 레이더를 달아서 아랍에미레이트 전용 모델이었는데 그 후에 F-16이 팔렸을 때 그때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능들을 다른 나라의 F-16에 수출할 때 그걸 적용을 했어요. 아주 야무지게 써먹었죠. 네, 그거를 로얄티를 아랍에미레이트가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500MD 아시죠? 우리나라가 쓰는 이거 헬기. 휴의 그 펜더에다가 토고 미사일 네. 단 거가 우리나라가 맨 처음 샀거든요. 네. 그걸 딴 나라에 수출할 때 그 제작사가 한국한테 로얄티를 좀 줬어요. 왜냐면 한국 돈을 받아가지고 500MD 헬기에 토 헬기를 통합할 수 있는 그 개발 비용을 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 맞습니다. 지금 KF-21 EX 혹은 EX2 뭐 이런 사업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서 국제 공동 개발로 가면 KF-21을 본격적으로 이제 5세대 이상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인도네시아랑 달리 예산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항공우주 사업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는 10여 명 정도의 엔지니어가 왔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100명, 200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공동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다. 예,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 기회에 사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좀 본격적으로 군사동맹을 맺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예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정말 영약한 장사꾼입니다. 그렇죠. 원래
아랍 상인들 유명합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돈 많은 건 사실인데 부자가 인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우리 쪽으로는 치사하게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중동 수출에서 오일머니를 빤다 하는데 네. 오일머니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엄청 깐깐하고 우리한테 독소조항도 넣으려고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요구가 강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아공에서 이제 미사일을 만드는 부서가 있었어요. 네, 네. 그 부서의 개발진들 100여 명을 통째로 아랍에미레이트 국적을 주고 아, 예. 데려와가지고 예. 아랍에미레이트 자국산 대공 미사일 스카이볼트를 만듭니다. 요것 때문에 남아공 정부랑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랑 사실 외교적인 마찰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요 정도로 기술적 확보, 그다음에 기술 확보의 진심인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라서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랑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이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고생하시는 연구원분들이 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에 뭐라 하긴 쉽지 않은데 네. 국가 안보적인 거다 네, 보니까 네, 좀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유, 나도 그냥 기술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수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핵심적으로는 상대국의 경제 사정을 좀 봐야 됩니다. 네, 네.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 전쟁으로 인근 피해, 그 다음에 수많은 요격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데 대체 수요 같은 걸로 해가지고 현존 전력, 그러니까 R&D보다 지금 있는 무기고를 채우는데 좀 급급해서 네, 네, 네. 좀 사업이 어려운 게 있고 아, 그렇군요. 방금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요새 경제가 안 좋고 네, 네.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이것도 솔직히 좀 유력한 수출 국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도 약간 그 나라의 경제 사정 이런 거 좀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달에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었어요. 네, 네, 네. 전 세계에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정도만 1,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반도체에서 좀 쏠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 쏠려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요거를 어떻게 쓸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국방 R&D라든가 국제 협력 요런 데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한국이 높아진 국력을 잘 활용하고 이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방 수출에서 요거를 좀 잘 활용하셔라. 그래서 수출을 할 때 물론 제값값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돈으로 대출해주고 우리가 훨씬 더 비싸게 받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그 수출 16대가 뭐 16대 3조 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자 정확한 금액은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도네시아의 KF21 수출한 가격이 비싸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가격 좀 깎아달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가 그 네.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비싸게 팔 그 사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도와준 게 많을수록 가격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6대 3조 원이라는데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한테 그들한테 좋은 조건을 줄수록 우리가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비싸게 파는 것은 뭐냐?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준다. 길 현찰 박치기로 할수록 우리는 싸게 덤핑해서 팔 수밖에 없다. 아. 요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네. 해외 방산이라든가 전투기 수출 시장 이런 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좀 유연한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 아, 근데 프랑스는 제가 요즘 프랑스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네. 프랑스에서 무기를 살 때 프랑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강제로 신용등급을 2단계씩 올려줘요. 그 국가한테. 아, 이게 2단계 오른다는 게 그 이자율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방산 수출하고 무기를 수출하면 그 나라랑 프랑스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이 프랑스의 국익으로 되돌아간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국가예요. 네. 우리도 똑같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방산 수출의 확대가 단순히 특정 기업들이 주가라든가 막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하고 나중에 뭐 대한민국 위기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을 도와줄 친구, 형제가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아무튼 저기 KF21 문제는 그동안 우리 특파원님하고 계속 이렇게 다뤄왔었는데 KF21 이제 시작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고 영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연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KF21 소식이 나올 때 우리가
이런 협상이나 이런 거 등등등을 아주 영리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가 좀 특파원님 의미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권이 믿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국권이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협상이 이런 게 잘 진행되도록 네. 외부에서만 열심히 좀 도와드리고자 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좀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샤레 분사연구소에서도 우리 특파원님이 항상 우리 시청자들한테 가장 먼저 좀 좋은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파원님 모시고 얘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